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199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화수목 계속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을 펼치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시장의 온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속에서 종목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급등하고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이슈보다 빠르게 급등 종목의 시그널을 발견해내고 전략을 제시했던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특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꼭 그들의 비법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잠시 후 전문가의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오늘의 라인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의 수익 든든하게 채워주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상한 김영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옆에 계시니 굉장히 든든합니다. 특히 오늘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두 분의 비법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까지 챙겨보시고요. 먼저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속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챙겨보면 좋을지 강태공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분명히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시장에 대해 굉장히 즐거운 지금 분위기를 좀 즐기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자체가 종목 역시도 수익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증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는 코스피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큼 수익을 못 보시는 분은 없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최근에 이 히든스탁에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가 인버스를 사고 있는 만큼 지금 증시는 무조건적으로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방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최근에 이제 돌파에 대한 돌파를 해주는 구간대에서 저항대로 맞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700포인트를 뚫어냈습니다. 700포인트를 뚫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11개월 만에 700포인트를 뚫어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괜찮다라 좀 보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700포인트를 뚫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는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대세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보통의 이 7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700포인트는 보통 뚫어줘도 그 이상까지 뚫는 경우가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봐도 700포인트 이후에 이제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750포인트가 고점이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본래는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무너뜨렸을 때도 750포인트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증시를 미는 듯 하다가서도 어떻게 하느냐? 반등을 준과 동시에 700포인트 다시 올라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로 밀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700포인트가 단기 저항이었고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말고를 지켜봐야 될 구간대는 700포인트라는 건데 지금 이제 700포인트 때는 뚫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50포인트 구간대를 봐야 돼요. 근데
750포인트 구간 가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 다이렉트 상승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어떠한 종목을 저점에서 찍었어도 100% 수익이었고 그 어떠한 종목을 저점에서 찍었어도 200%가 수익이었습니다. 지난 3월, 4월 달에 100%, 200% 수익을 봤어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냥 옆집 동네 그 어떤 사람들도 찍어서 100%, 200% 누구나 봤기 때문에 왜 최저점에 샀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시장이 급락이 이후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항과 조정은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50포인트와 700포인트 사이에서 나와줄 게 뭐냐고 하면은 박스 구간대 행보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해주고 개인들 물량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제일 커지겠죠?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수익 보기도 굉장히 쉽겠지만 여러분들이 테마에 빠른 편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라간 테마를 추격하는 것만큼 위험한 매매는 없습니다. 박스권에서 어떤 테마가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해보시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다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말씀드렸고요. 그린 뉴딜 정책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의 이슈는 정확하게 다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테마를 미리 예상을 해야지 테마가 나왔다 해서 추격하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는 그냥 뭐예요? 주포 형님들에게 제 돈 가져가세요. 그러실 거라고 하면요. 그냥 기부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테마를 미리 예측하고 빠른 순환 에펙트에 편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돈 뺏기지 않고 미리 선취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오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뭐 저항권에 걸릴 만도 한데 지수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뚫어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박스권 자체는 올라타는 뭐 그런 모습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좀 경제 복귀 선언을 해주고 또 연방준비위원회와 같이 금리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겠다라는 얘기, 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해주다 보니까 전 세계 1위 그 다우산업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좀 상향을 해주는 움직임 속에 우리 증시가 좀 더 힘을 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또 중국 양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G2 국가로서 이제 중국의 어떤 부양책 수준이 내일 발표가 시작이 되죠. 양회는 오늘 시작이 됐지만 이제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회에서 신기술 정책 부분들을 좀 집중할 것이다라는 해외발 그 뉴스 매체의 전파를 타고 5라지라든지 AI라든지 이렇게 좀 신기술 측면으로 코로나19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속에 관련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높았던 걸 볼 수 있겠고,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이 관련된 이제 신기술적 요소, 그다음에 소비 진작 요소 부분이라든지 산업 지원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 분위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 쪽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하려는 그런 영향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는 지위국가에서 좀 부양기 대체가 있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매수로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보시면은 한 3달 가까이도 매수를 한 적이 한 3거래일밖에 없었고 연속 매수세가 없었는데 근접 거래일에는 3거래일이나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증시에 과연 이 고점 속에서도 이제 복귀를 해서 증시를 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쁜 흐름이 아닌 게 동일하게 3거래일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7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움직임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온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당분간의 흐름에서 이 흐름이 갑자기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외국인 수급이 일단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실적과 관련된 변수나 지표 변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근접기일 내에 이런 부분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이 자체가 단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 특별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뭐 이런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공급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이 사라졌을 경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경기 지표와 실적 악재를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준다면 시장 자체는 뭐 몇 거래일 정도는 걱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5월 말이나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시장의 변동성이 좀 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조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면서 염두하면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 강한 종목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오늘 두 분 수익률도 대단합니다. 새로운 전략들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0.1% 종목 전략 챙기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시즌 2. 오늘 수익률 보니까요. 와, 치열한 두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대결 3주차인데 벌써 70%포인트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분인데요. 그만큼 오늘 또 치열한 히든 종목이 공개되겠죠. 먼저 두 분의 종목들 되짚어보면서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이 수익률이 엄청 커졌어요. 그 가운데에서 로보티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 생각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투자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차트적인 흐름만 분석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 이슈를 알 수 있다고 했었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도 DA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본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다 하면서 분명히 삼성전자와 현대 간의 협약이 나오면서 이슈까지 나오면서 날아갔었거든요. 그것처럼 뭐가 중요하냐? 우린 차트만 분석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고 하면은 분명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수혜주가 로봇 관련된 수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분명하게 나와줬어요. 딱 나와줘서 코로나 수혜주로서 로봇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로봇 관련된 로봇이 붙은 모든 종목도 날아갔는데 사실상에 오늘 저는 대장이 원래는 로보티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원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장을 꼽는다고 하면 로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로보 같은 종목을 일단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고점 저항대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추천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률 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이제 거의 뭐 상한가 구간 28% 정도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한가 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뭐 홀딩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 지금까지 없던 역사적인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터진과 동시에 지금 뭐냐 앞서 있던 저항대 13,500원 정도 일봉의 저항대에 뚫어줬어요. 그럼 사실상 오늘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가져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대가 지금 17,500원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5,000원이라는 구간대는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뚫어내던 구간이었고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로보티즈는 완전히 그동안 하방으로 내리꽂다가 다시 원래 주가의 행보 구간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15,000원 위로만 올려놓고 안착을 해준다 하더라도 17,000원, 2만 원과 15,000 구간대에서 박스권 행보 이후에 추가 상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물론 차익은 해야 돼요. 주가는 차익을 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차익을 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13,000원이랑 구간대를 최대 입절가로 잡아보시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저는 정말 최대치로 때렸을 때 25,000원까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좀 수정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차 15,000원대를 뚫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17,000원 정도까지 2차 보시고 그다음 2만 원까지 막 돌파한 다음에 25,000원까지도 최대치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 제시했었던 1차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1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로보티즈가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 그린 뉴딜 정책 포함된다라는 소식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니슨 일찌감치 제시를 해줬고 편입하셔서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29%대의 수익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대단한 모습인데 계속 더 이렇게 크게 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슨이 가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청자분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유니슨을 추천했을 그 당시가 뉴딜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었고 디지털이라든지 그런 뉴딜 정책으로 좀 많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뭐라 얘기했냐면은 이미 그런 쪽으로 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소개시켜드렸던 거고 이미 오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 필요는 없다. 분명하게 정부가 때릴 거는 이젠 그린 뉴딜 정책이다. 차트가 얘기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였어요? 그 당시에 유니슨을 사지 않았어도 이미 올라가고 있는 뭡니까?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뉴딜 정책 올라가 봐야 여러분들이 수익 불황률보다 손실 불황률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건 분명하게 그린 뉴딜 정책이었어요. 그린 뉴딜 정책만 제가 지금 한 2주째 외쳤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 정책 어땠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날아갔어요. 모든 종목들이 급등하고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도 제가 홀딩하는 이유요. 사실상에 오늘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갖고 동국 SNC가 대장이었을까 생각해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물론 동국 SNC도 차트상은 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동국 SNC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차트상에 봤을 때 일단 동국 SNC가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장대를 맞는 자리였고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추천하고 홀딩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나 이 종목의 차트는 워낙에 바닥이고 지금까지 얘가 언제였냐면 이걸 주목해야 돼요. 과거에 이때 2016년도에 이렇게 똑같은 거래량이 터지고 신재생에너지 파동이 불면서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지금 정확히 뭐예요? 분명히 그린 뉴딜 정책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오늘 수호차 종목들은 그냥 얻어 걸린 느낌이 제일 큰 거겠죠? 그린 뉴딜 정책에서 핵심은 뭐였냐고 하면 분명히 풍력에서 풍력. 그러면서 그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 이 종목은 일단 1,500원을 뚫고 나면 그 뒤로 워낙에
여러분 상상하기 나름대로 뚫려 있어요. 우리는요 이슈만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선침해하고 편안하게 매매놓는다고 하면요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유니슨도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정리가 이 국어 일단 차익은 하셔야 돼요. 수익 나는데 차익 안 하는 게 제일 멍청한 겁니다. 1,250원 정도 정리가 잡으시고 일단 1,500원대 목표까지만 이걸 뚫어버린다고 하면 2,000원, 2,5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권에서 챙겨가는 전략도 잊지 마시고요. 더 큰 수익권에 대한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봤는데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줄 종목, 어떤 종목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20% 넘었던 건 많아요.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 한 15%, 16% 수익률이 나왔지만 역시나 저는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 거고 지금 아쉬운 종목은 좀 뭐가 있냐고 하면 명성 TNS라는 종목이에요. 명성 TNS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분명하게 모든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 때 제가 모든 분들이 전지 관련되어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분리막 쪽으로 해서도 전지 관련된 이 종목들의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이제 뭡니까 전기 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명성 TNS가 거기에 수혜를 받았죠. 사실상 명성 TNS도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지만 제가 정리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명성 TNS 차트 굉장히 이뻐요. 일단은 위로 우상향 해주고 있고 122평, 242평 동시에 뚫어주면서 물량 한번 소화해줬고 그다음 이런 종목은 이제 손절가가 그냥 본전 잡아도 괜찮아요. 13,500원을 안 깬다고 하면 얘는 강력하게 상방 또 쳐서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얘 이전에 있던 이 하한가는 분명히 메꿀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성 TNS도 사실상 제가 바라보는 거한테 2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뭐 그게 지금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가주면 좋은 거고 안 가준다라고 하면 최대 목표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여유롭게 보셔서 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TNS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와 흐름 같이 하시면서 종목들 꼭 대응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와, 상한 전문가님, 에코바이오가 연일 두 자릿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한데요. 이 종목 좀 짚어주시죠. 이거는 이제 좀 더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제 팀 종목으로 같이 동시에 좀 편입을 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에코바이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 강조를 해드렸지만 하고 있는 메인 사업 자체가 바이오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정화, 땅정화, 물정화 관련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뉴딜 정책에서 그린 뉴딜 부분의 또 핵심 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친환경 관련 에너지 정책 부분들 역시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노폐물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직접적으로 다방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정부 정책 기대 심리와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 랠리가 나온 거고 그 전 기조에 있어서도 이제 이슈 모멘텀을 벌써 받고 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추세가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차익 진행을 완료했는데 뭐 매매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기 마련인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슈나 아니면 그 전에 강세를 보였던 이슈들을 본다면 한 2, 3거래일 정도 강세를 보이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그 이슈로 매수세가 이동되고 조정을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좀 빠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단타라든지 이런 매수세가 너무 종목을 공격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양봉 기조의 어떤 강세 구조로 마무리된 부분 자체도 아니겠습니다만 수익률 자체도 4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만족을 하고 또 새로운 제가 제시하는 포트로 이동을 해서 신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익에서 이제 만족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된 이제 뉴딜 정책 부분들도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광풍을 보이면서 가장 많은 종목의 상승 업종이 나왔던 거는
이제 5G라든지 AI 쪽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왜 그랬느냐?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양회 쪽 부분의 종목들이 좀 더 내일은 시세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려고 하는 그 히든 종목 자체가 그쪽 분야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에코바이오 차익 실현 잘 시키신 분들은 이제 오늘 신규 추천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바이오를 통해서 좋은 수익률 거두었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볼게요. 이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가 오늘 개막했잖아요. 네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 네. 요거는 또 어떻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 양회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중국 본토주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주의 변동성이 직접적으로 한번 강한 중상하가급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세 흐름을 끌어주거든요. 근데 이번 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전략 발표가 나와요. 오늘은 나온 게 없습니다. 예측을 지금 해외 매체들이 해서 그 5G나 AI 쪽으로 집중 매수가 들어온 건데 그 내용은 포함될 거라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부양책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쉽지만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매수세가 내일 이후에 개입될 기대치가 좀 크다면 오늘 변동성이 마이너스 출발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AI나 이런 뭐 기본적인 5G처럼 플러스 출발을 어느 정도 해줘서 분위기가 급등은 안 해도 양봉을 실어주는 흐름으로 분위기가 끌려갔어야 되는데 매세가 너무 신기술 업종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이쪽으로 개입된 매수세들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양회 기조에서 화장품 정책이 내일 이후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사이클의 힘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국 양회에 집중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오늘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지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품 정책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좀 제한을 두던 어떤 9개 품목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 판매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게 했던 화장품 부분이 이번에 5개우수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 이슈가 전혀 반영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양회 기대치의 화장품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유지는 가능하나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는 말고 부분 유지 정도 그리고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쪽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익률을 좀 더블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전체 자산을 좀 더 집중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매매를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AS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 추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2.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주세요. 이 종목당 3가지 힌트가 나가게 되고요. 종목당 3가지 힌트를 듣고 저희와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잠시 후 힌트 나가니까요. 잘 듣고 이쪽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중국 양회 오늘부터 개막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또 내일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를 또 빠르게 선점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사실상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정말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을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오늘 그냥 정답 맞추는 건 포기하시고 그냥 종목만 알아간다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거는 너무나도 그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걸만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종목을 추측한다. 이건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밀었던 중국 양해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는데 아까 앞서 이제 상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3월 달에 시작했어야 됐는데 42년 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를 통해서 다시 2년 만에 연기가 되면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 이제 리먼 사태를 통한 금융 위기 때가 4조 위안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이제 풀 예산이 대략 한 10조 위안 정도가 측정되는 만큼 굉장하게 큰 자금을 지금 중국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모멘텀이 분명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늘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가는 건 중국과 엮였을 때요.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명히 뉴스가 나왔죠. 로봇에 대한 이 수출 퍼센티지가 증가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한 이 로봇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결국 중국을 통한 시장의 수출량 증가 이런 것들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 내걸 게 당연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어떠한 그 예산도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게 이제 인프라 산업에 대한 확대라든지 뭐 4차 산업 쪽이겠죠. 그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뭐 철도 이야기도 있었고 5G 이야기도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4차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제일 나올 수 있을 이야기 중 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전기차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전기차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분명하게 전기차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급등했던 종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급등했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여기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 시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결국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장주를 사실 게 아니라 과거에 중국과 어떠한 모멘텀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뭐 진출했던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거 늘 얘기했지만 중국발 모멘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과 함께 가야 됩니다. 과거에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갔던 건 결국 중국 기업과 함께 합작을 하면서 크게 갔기 때문에 초록뱀이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1000% 이상이 상승했던 거예요. 결국에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와준다고 하면 중국과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과거 중국 기업과 계약에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거 이 중국과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화면을 통해 공개할게요. 역사적 신저가에 따른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정말 전기차에 관련된 거 우리나라 대장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모든 부품이라든지 전기차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뭐 부품 납품하고 중국 계약 체결 관련돼 있는 이 전기차에 관련돼 있는 이슈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그래도 뭐 사실상의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이 힌트라는 게 이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여기서 어디로 납품하고 이게 웬만한 종목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봐야 분명하게 여러분들 더 헷갈리기 쉽고 정확하게 이게 저는 더 쉬울까 생각을 해요. 과거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10,000원이 넘었던 종목이 그냥 이제 뭐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양하던 종목이 최근에는 500억 정도의 이제 주주 배정에 달하는 유상증자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900원 정도의 최저점을 찍고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자리가 역사적 최저점인 만큼 매수해놓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만큼 저점에 와 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적으로 아주 좋은 매수 기회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힌트까지 공개됐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감이 좀 오시나요? 안 옵니다. 네. 감 어렵네요. 앞서서 우리 그 강세용 전문가님이 네. 왜 오늘은 종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들어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네. 아니 아무리 들어도 네, 더 어려워져요? 아니 종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찾을 수가 그리고 없어요. 안 오른 또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더 상한 어려워요. 전문가님, 여기 네. 문자창에 또 문자 정답을 좀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좀 예시 종목 들어주세요. 그냥 뭐 전통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가 자체가 한 번씩 대부분 변동성이 나왔어요. 대표 종목으로 본다면 뭐 이제 LNF 얘가 이제 중국과 연계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는 하고요.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스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 나왔던 거,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다양하게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산업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급등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안 한 전기차 관련주인데 중국이랑 연동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기차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과거 중국과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왠지 강태공 전문가님 스타일로 봐서는 중국 기업 가운데 이런 전기차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네, 세 번째 힌트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윗꼬리 주목. 이 힌트도 어려워요. 정말 오늘 맞추기 어렵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추기 어렵게 준비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상 이 종목을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목이 과거에는 2018년도, 19년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과거에 중국 시장에도 32만 대 정도의 부품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현대라든지 최근에 쿠팡 쪽으로 해서 전기차 부품 납품 이슈도 나왔는데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막 전기차 쪽으로 기업적으로 분석을 해버린 순간 많은 분들이 다른 이상한데로 갈 것 같아서 오히려 그 기업적인 설명 제가 그냥 다 뺐습니다. 오히려 다 뺀 거예요. 괜히 이 종목 자체를 전기차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전기차 쪽으로 기업적인 설명해봐야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 문제를 내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답 맞춘 건 포기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차트를 보면서. 안국약품 종목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안국약품을 소개시켜드렸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도 차트는 매력적인 안국약품이. 이게 뭐냐고 하면은 계속 저항 구간대에서 윗꼬리를 단다는 거는 지금 저점에서 윗꼬리를 이렇게 단다.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최근 지속적인 윗꼬리가 보이는 거고 이 종목을 이름 힌트로 드린다고 하면은 이 힌트를 맞추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을 쳤어요. 대학생이에요. D학점을 맞아요. 그럼 IC하고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뭐지? 딱 이 정도예요. 이 힌트를 가지고 이름을 적하면 돼요. 다 드렸어요. 여기 다 나왔어요. 이름 힌트.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지? 굉장히 또 기발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좀 감이 오시나요? 궁금한데요. 문자창 열어보겠습니다. 문자창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좀 보내주셨네요. 강태공님 IA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방금 힌트가 좀 된 걸까요? 넥스트비티, 강태공 혹시 화신전공? 강태공 블루콤입니다. 후성, 삼보모터스인가요? 캠시스입니다. 로스웰, 다양한 종목들 보내주신 모습인데요. 초록뱀, 이 종목도 보내주셨고요. 무림페이퍼, P&E 솔루션 다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별로 안 겹치고 있어요. 정말 폭이 넓게 종목 점박들이 왔는데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받겠습니다.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문자로 남겨주세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볼까요? 상한 전문가의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중국 양해 이중수에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이중수에 그러면 중국수의 모멘텀 있고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양해를 하면서 정책으로 해줄 걸로 예상이 되는 것들에서 중복 수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신기술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소비 향상을 위해서 뭐 지원금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주 정책으로 나오면서 세부 부양 모델들이 이제 어느 정도씩 지원이 들어갈 건지가 발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한 개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하는 종목이다. 예를 들으면은 속한다라고 하는 게 중국 자체 신기술 정책 쪽에도 속하고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정책에도 속하고 그 외에 소비 진작 부분에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네. 어려운 힌트 주시네요. 이렇게 어렵게 주시면 문제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아, 네. 힌트 두 시간이 번째 별로 힌트 없어서. 기대해 볼게요.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4차 산업혁명 정책 수혜 기대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우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도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에서 뭐 로보티즈라든지 또 그 그린 뉴딜,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거 수익을 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라든지 또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5G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발전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모델이 있는데 지금 급등한 애들이 있고 그 4차 산업혁명 수혜를 분류되는 분야 중에 급등이 아직 안 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안 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 한 분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이유예요. 네, 이 분야를 이렇게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힌트가 됐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더 높은 그런 기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고. 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아직 급등하지 않은 분야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상의 방금 이제 상한님께서 이제 뭐 그 4차 사업을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저는 5G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4차 산업의 핵심에 있는 건 결국 5G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려라는 거는 편하게 살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건 결국에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이제 이 모여 있는 게 스마트 시티겠죠? 그쪽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대장주가 아마 옴니 시스템이다 보니까 옴니 시스템이 아닐까? 옴니 시스템? 그런 쪽에서 대장주라기보다 어쨌든 이 스마트 시티 쪽에서 옴니 시스템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스마트 팩토리랑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쪽 봤을 때. 옴니 시스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세 번째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요것 마저 보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힌트가 좀 어려운가 봐요. 세 번째 힌트 공개됐는데 스마트 시티 그리고 유비쿼터스 핵심주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쪽으로 관련돼서 종목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강풍 전문가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네. 거고요. 우리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이유가 몸 덜 쓰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계들을 뭐 사용하고 뭐 이런 시대를 만들게 되니까 유비쿼터스 세상 아마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실질적인 국내 수혜주 중에 핵심 수혜주인데 아직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반드시 강하게 한번 가는데 아직 안 움직였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힌트는 5글자 이상이다라는 거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힌트 알려주셨습니다. 왠지 사물 인터넷 이쪽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자창 열어볼까요? 어떤 정답들 보내주셨는지 문자창에 몇 개 안 왔습니다. 어려우신가 봐요. 계속 강태훈 전문가님 멋지다. 히든 종목 DIC 이렇게 맞춰주신 분도 계신 상한 전문가님 히든 종목 온리 시스템 강태훈 전문가님 말씀하신 종목 그 정답밖에 안 왔어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상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종목 공개하는 시간, 이 시간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과연 오늘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종목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종목들 보내주셨고 힌트도 정말 기발하게 주셨는데요. 결국 이 종목일 줄은 저는 예측을 못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DIC의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만 바로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DIC는 그냥 보는 순간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냥 지금이 완전 최저점이에요. 얘는 일단은 1,500원 정도 위로만 안착해 놓는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만 때려줘도 뭐 4,000, 5,000원 위에까지 열리는 자리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DIC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윗꼬리가 계속 달려주면서 지금 2평 구간의 밀집이 나왔어요. 5, 20, 62평의 밀집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평만 뚫어낸다고 하면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이 갭이 뜨거도 일단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정말 위로 잡아드릴 거예요. 저는 1,750부터 1,350원 이하까지 분할 매수하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1,600원 아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갭이 뜨면은 포트에 편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750까지 잡는 거고 여러분들은 1,600 이하, 뭐 가업제면 1,500원 정도 평단이 제일 이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목표가는 2,500원까지 좀 크게 봅니다. 손절가는 1,1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DIC 이 종목 웬만하면 1,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목표 가격 2,500원, 손절 가격은 1,1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힌트 너무 어렵다고 좀 더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어차피 뭐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힌트를 해서 꼭 종목을 맞추는 부분보다는 이 종목을 확보해서 수익을 즐기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왜 중국량의 이중수혜가 들어가는 종목인지와 또 우리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목적지가 왜 이 스마트시티 유비쿼터스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이 결국에는 선취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 급등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구간을 잘 잡고 매매를 하셔서 어디까지 파동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세한 설명 어차피 무료 방송에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참여를 하시면은 이 내용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제 무료 방송에는 특징이 있죠. 사실 이 종목은 선취해서 매매를 보는 공식 수익 포지션 종목인데 이 종목 말고 좀 더 중요한 또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당장 내일 급등이 강하게 나올 것 같은 거. 이 특별한 단타 종목
뉴지랩 같은 스타일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수익률과 관계없는 종목으로 또 하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국 양의 이중 모멘텀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 가격 전략 여러분들 꼭 챙겨 보셔야겠죠. 잠시 후 무료 방송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스탁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상한 전문가의 얼굴 밑에 빨간색 방송 예정 버튼 반짝이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고요. 잠시 후 10시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는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상한 전문가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특히 상한 전문가가 히든 종목 가격 전략 외에도 특별한 선물 준비했다고 하니 잠시 후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히든스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